자, 그러면 우리 막전이 관련된 문제 2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프린트 꺼내고. 여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전 연도 교육과정 문제여가지고 생명과학 1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생명과학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었는데 지금은 신경자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전의 문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속도 나오고 자극을 준 지점 나오고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이후부터 시간 나오고 각 부분의 위치가 나오고 막전이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알겠죠? 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알겠죠? 굳이 시간 내서 설명하는 이유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이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와 전달 기억나요? 전도는 뭐죠? 한 뉴런 내에서 활동 전 신경 자극이 이동하는 거. 전달은 시냅스를 통해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되는 것, 이동이 되는 것을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신경의 전도 속도는 1ms당 2cm를 간대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이렇게 밑줄 한번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이 신경의 지점 P1, 2, 3 중 P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는 얘기는 활동 전이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3 그래서 P2에서 자극을 주고 3ms가 지난 다음에 P3에서의 막전이를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70mV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 나는 P1, 2, 3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 좀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일 때 기억이 뭐였죠? 자극을 주고 3ms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몇 ms냐면 3ms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신경의 전도 속도가 2cm/m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요 자극이 전도가 되면서 P1에 도착했을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3cm 가는데? 그렇죠. 2cm 가는데 1ms 걸리니까 3cm 가는 데는 1.5ms가 걸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3ms 중에 1.5ms는 이동하는 데 썼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신경 자극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요런 변화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서 그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3ms 중에 1.5ms는 이미 이동하는 데 썼어요. 그럼 몇 ms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1.5ms 동안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막전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이동 시간과 그 다음에 막전이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P2에서 자극을 준 것이 전도되는데 P1까지 전도되는데 1.5ms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1.5ms니까 1.5ms 동안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요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 라인에 해당하니까 얘는 지금 탈분극이에요, 재분극이에요, 휴지전이에요? 그렇죠. 탈분극이니까 기억이 맞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P2에서의 막전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2는 자극을 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3ms 전부 다 막전이 변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s 동안에 막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80mV의 막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사실 디귿은 이 문제랑 상관없이도 풀 수 있어요. 보게 되면 P3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찾아서 이 시간을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예요. 자, 자료들은 비슷한데 요 뉴런의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전 문제는 뉴런이 몇 개였죠? 한 개. 근데 요 자료는 뉴런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란 얘기는 전달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전도 속도와 전달 속도 중에 누가 더 빨라요? 전도. 전달은 화학적 신호 전달인 거고, 전도는 전기적 신호 전달이라서 당연히 전달이 껴있으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알겠나요? 그거 파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마리 심경 A와 B에 대한 자료입니다. A와 B 지점 P1, 2, 3, 4가 있고, 나는 각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났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고, 흥분의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는 A가 B의 2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거 정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P2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몇? 4ms일 때 P1에서의 막전이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자극을 줬습니다. 맞죠? 그러면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쵸? 뉴런의 한 지점에서 아무데나, 즉 휴식 상태였던 뉴런에서 한 지점에 축삭 돌기 한 지점 아무데나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극은 양방향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양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P1에서의 막전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8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몇? 그렇죠. 4ms였는데 이것을 이동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P1에서의 막전이가 몇이래요? 마이너스 8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3ms 동안의 막전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은 얼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P2에서 준 자극이 P1까지 가는데 1ms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전도 속도는 몇이에요? 그렇죠. 1ms 동안에 2cm 갔으니까 2cm/ms일 거고, 자, 근데 A가 B의 2배래요. 그럼 B는 몇? 1cm/ms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P2에서 준 자극으로 발생한 흥분이 P4에 도달한 후 그 다음에 P3의 역지상의 자극을 다시 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P4에서의 막전이는 기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냥 요 P2에 이미 자극을 줬잖아요. 걔가 이렇게 가다가 전달되고 전도돼서 지나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자극을 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은 요거였습니다. 자, 우리 일단 B의 시간 전도 속도 알죠? 자, 그러면 P3에 자극을 줬대요. P3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4cm 이동하는데 몇 ms가 걸릴까요? 그렇죠. 4ms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그렇죠.
그러니까 6ms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4ms는 이동하는데 쓰고 그럼 막전을 일으키는 시간이 2ms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준 자극이 P4까지 도달하는데 4ms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ms 동안에는 막전이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럼 막전이 값이 몇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30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조건 해석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A가 3ms일 때, 즉 A가 3ms일 때 P3에서의 막전이인데 재분극인지 탈분극인지 이 정도만 판단하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자극을 P2에 줬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몇 msec? 3ms입니다. 3ms란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가 껴 있어요? 시냅스가 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냅스가 껴 있으면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재분극이 되려면 적어도 몇이어야 돼요? 요건 넘어야겠지. 좋아요. 그래서 재분극이 되려면 적어도 2ms 동안의 막전이를 가져야 합니다. 됐나요? 막전이 변화 시간을. 자, 그런데 지금 3ms 그러면 적어도 1ms보다 낮은 미만, 그쵸? 미만이어야지만 여기 재분극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1초보다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자, 얘의 속도가 몇이라 그랬죠? B가 1cm/ms예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는 1cm/ms고 여기에서는 2cm/ms일 텐데 적어도 얘가 1ms가 안 걸리려면 얘 속도가 몇보다 빨라야 돼요? 2cm/ms보다 빨라야겠죠. 근데 빨라요, 느려요? 느립니다. 2cm/ms는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cm/ms는 여기인데 심지어 전달까지 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ms보다 훨씬 더 느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동 시간이 1ms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ms 동안에 막전이 일으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1보다 크니까 얘는 2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2보다 작으니까 이쪽 영역 어딘가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분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니은을 제꼈더니 디귿도 풀어야 되네.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B가 5ms일 때 P1과 P4에서 막전이는 같다. 자, B가 뭐였죠? 그렇죠. P3에다가 자극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5ms입니다. 일단 P1에서는 어떤 막전이를 가질까요? 그 이유는? 그렇죠.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는 갈 수 있지만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여기에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달의 방향만 생각해도 일단은 P1에서는 마이너스 70mV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문제 좀 쉬워지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속도가 1cm/ms였어요. 그러면 4cm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렇죠. 5ms 중에 4ms를 쓰고 그럼 나머지 1ms 동안에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문제에서는 일단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달이 있다. 전달은 느려진다. 알겠죠? 그래서 전달이 있으면 느려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달이 있는 경우에는 방향성도 생각해 줘야 한다. 전달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로만 되지,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전달이 껴있으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고, 전달이 껴있으면 방향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혹시 막전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주어진 시간을 전도 혹은 어쨌건 이동하는 시간과 막전이 변화를 일으킨 시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전달이 껴있으면 느려지고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공부해 두세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전 문제 혹시 풀어봤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를 풀 때 대표적으로 요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각각 세포마다 염색체를 주고, 얘가 어떤 시기이고 뭐 염색체 숫자가 몇 개고 염색 분체 숫자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체,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이기 때문에 개체까지 구분을 하고 필요하면 성까지 구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개수, 편하게 생각하면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고려해가지고 각각의 세포를 찾고 여기에 숫자를 맞추고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 핵형 분석과 세포 분열 문제 풀이인데, 일단은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핵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이 다르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별 다르면 파악하고, 뭐 개체가 다르면 개체까지 비교해서 이제 구분해서 해주면 됩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주냐? 염색체 개수는 동원체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지만 지원기의 세포도 문제에서는 그냥 염색체로 표현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숫자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상은 N 혹은 EN 중에 하나인 거고, 이건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푸는 표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풀면 돼요. 알겠죠? 염색체의 수를 K의 배수로 표현하고, DNA가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가 존재하면 곱하기 2,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없으면 그냥 곱하기 1로 나타낼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표기는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풀이니까 그냥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제 팁들인데 한 번씩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나타나 있다면 감수 1분열까지의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가져야 하고, 감수 1분열 이후의 세포는 갖지 않는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절반을 갖기 때문인데, 뭔 말인지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유전자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갖지 않을 세포가 있다면 그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동그란 거 안에 염색체들이 나와 있는 것은 핵상, 종, 성, 개체의 요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풀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핵상 먼저 파악하고, 종 먼저 파악하고, 성별 파악하면 이제 개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자, 대부분의 이 생식세포 분열 문제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원기, 그 다음에 얘가 감수 1분열의 중기, 얘가 감수 2분열의 중기, 그 다음에 생식세포고 뭐 얘가 이렇게 정자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지원기예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게 그리고 그랬을 때 아직 DNA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2K인데 곱하기 1로 그냥 선생님 표현을 합니다. 복제가 아직 안 된 상태, 염색 분체가 없는 상태. 됐나요? 자, 그런데 S기 지나고 DNA가 복제가 되니까 염색체를 만들게 되면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수 1분열 중기세포는 마찬가지로 E에는 EK라는 핵상을 가지게 되는데 특징은 복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곱하기 2라고 둘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눠지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일 때. 그렇지만 염색 분체가 있어요. 복제가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반반 나누어져서 염색 분체들이 나누어져서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 생식세포는 N핵상인데 이제 반반씩 찢어졌으니까 복제가 안 돼 그냥 곱하기 1의 상태로 둘 겁니다. 알겠나요? 자, 곱하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은 홀수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얘네들은 유전자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있는 유전자들을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라지 A, 얘가 스몰 A, 얘가 라지 B, 라지 B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원기의 세포였고 얘가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입니다. DNA가 복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도 그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가 2개씩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핵상은 절반으로 줄어졌지만 얘랑 복제가 된 거고 얘랑 서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전부 다 짝수입니다. 홀수로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핵상은 그대로이지만 유전자들이 반반 나누어져 들어갔죠. 그래서 홀수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전체 개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N핵상의 세포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A가 없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라지 A가 당연히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다시 정리하면 지원기의 세포, 감수 1분열의 중기세포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수 1분열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없는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와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전부 다 염색 분체가 있는 곱하기 2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라면 절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색 분체의 숫자도 셀 수 있어야 하는데 염색 분체는 얘는 염색 분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세포들은 얘랑 얘입니다. 염색 분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 이 세포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들을 접근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말로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니까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요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먼저 볼게요. 핵상, 종, 성, 개체 어떻게 푸는지. 자, 요 로고 나오면 일단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핵상, 종, 성, 개체
요렇게 풀이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써주면 편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종의 동물 2에는 6, 1과 2의 세포, 가에서 다에서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1의 세포래요. 그러면 친절하게 어떤 세포인지 알려줬으니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성염색체가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괜한 조건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왜 있냐 생각해 보면 XX, XY를 판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가 X인지 뭐가 Y인지 구분할 때 그냥 큰 게 X, 작은 게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핵상, 종, 성, 개체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가는 몇 n이에요? n은 그래서 3이고 선생님 습관적으로 그냥 곱하기 1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가 바로 생식세포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 나는 2에는 6인데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지원규세포일 수 있겠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는 2에는 6인데 염색 분체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 2인데 아직 뭐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 형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집투기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종은 이제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성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파악하려면 어떤 염색체를 봐야 돼요? 그치, 성염색체 XY 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양쪽에 다 있고 다 있네, 그쵸? 근데 요거를 볼게요. 이거 두 개 쌍을 이루고 요거 두 개 쌍을 이루는데 얘게 두 개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랑 흰색 긴 거랑 검은색 긴 거랑 회색의 중간 정도인 거랑 누가 성염색체예요? 회색의 중간체인 게 성염색체겠죠. 그리고 편하게 그냥 큰 거를 X, 작은 거를 Y라고 둡니다. 그럼 얘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수컷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대로 있죠? 그럼 얘도 Y니까 수컷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암컷 또는 수컷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개체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X입니다. 개체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암컷이고 나머지 두 개는 수컷이에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컷이 원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다도 원의 세포일 거고 나는 누구의 세포? 투의 세포일 겁니다. 그래서 개체까지 다 구분을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투는 수컷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2에는 몇? 2엔 똑같죠? 그 다음에 기억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기억이 뭐예요? 염색체니까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이 있겠죠. 답은 몇 번?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그럼 다에서 염색 분체의 숫자는 몇 개예요? 다에서 염색 분체의 숫자 12개죠. 다 안 세도 이미 적어놨어요. 6 곱하기 2. 6개 염색체들이 각각 염색 분체가 2개씩 있으니까 6 곱하기 2에서 염색 분체는 12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에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지원기세포 원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기억에서 디귿이 갖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1, 2, 3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하필 왜 정자 형성 과정이냐, 어떤 확률이 높냐면 어떤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성염색체가 어떤 유전자가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는 구분을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X에 하나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정자 형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정자 형성 과정이 나오니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2n 곱하기 1. 얘는 2n 곱하기 2. 얘는 n 곱하기 2. 얘는 n 곱하기 1입니다. 됐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결국엔 얘가 지원기세포, 감수 1분열 중기세포,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생식세포가 있는데 볼게요. 결국엔 요렇게 다 갈라진 세포들인데 볼게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포는 라지 T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세포는 스몰 t, 어떤 세포는 라지 H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개체는 적어도 라지 H는 하나 무조건 가져야 하고 그다음 라지 T 있어야 하고 그다음 스몰 t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체의 유전자형을 파악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의 세포는 지원기 세포이기 때문에 적어도 라지 H는 하나 가져야 되고 라지 T, 스몰 t는 하나 가져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결국 이 세포에서부터 쭉 갈라져서 분열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포들한테서 나타나는 유전자들은 다 얘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가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의심해보라 그랬죠. 볼게요. 얘는 남성인데도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 위에 없고 상염색체 위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X랑 Y에 둘 다 있는 염색체를 여기다 넣진 않아요. 그럼 문제를 굳이 정자 형성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구나라고 약간 90% 정도 판단을 하고 그러면 아마 이 H 유전자가 상 말고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90% 정도 의심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세포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과 그 다음에 얘 지금 표시되어 않지만 얘랑 얘는 이미 EN 핵상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0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개체 자체가 라지 T, 스몰 t를 다 가지고 있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EN의 핵상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원은 구분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얘랑 구분할 건데 둘 다 nx상이라서 있고 없고로 구분하기 좀 힘들고 뭘로 구분하냐면 곱하기 2와 곱하기 1로 구분할 거예요. 곱하기 2니까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0 아니면 짝수예요. 그쵸? 많아봤자 2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홀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세포 중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홀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니은이죠. 그럼 니은은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2가 되는 거고 니은이 3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까지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요 세포예요. 그런데 T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2는 NX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누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지 T가 없네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스몰 T가 있어야 돼. 그럼 스몰 T가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2네. 그럼 몇이에요? 2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에서 스몰 h가 없어요. 그렇죠. 스몰 h가 없으면 얘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H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요렇게 적을게요. 요렇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지 이건지. H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자, 니은 세포 3 봅시다.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지 H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니은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만 해당합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 이 스몰 b는 뭐가 돼요? 3번 세포. 그치. 둘 중에 하나를 가졌을 거고, 근데 여기 라지 t를 가진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라지 h가 없으면 뭐를 가진 거야? 그냥 y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스몰 h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볼게요. 자, 디귿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a 플러스 b는 2 더하기 0이니까 2 맞고, 그 다음 기억에서 h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성염색체가 사실 h가 x인지 y인지는 구분을 못해요. 알겠죠?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x 염색체 위에 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 다시 정리하면 정자 형성이다?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하나 정도는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놔요. 알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세포마다 구분하게 되면, 자, 얘랑 얘, 즉 G1기 세포, G1기 세포, 그 다음에 중기 1세포, 그 다음에 중기 2세포,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있다면 G1기 세포와 중기 1세포는 EN의 핵상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중기 2세포랑 생식세포는 N 핵상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보게 되면 이 원, 여기 중기 1과 그 다음에 중기 2를 보게 되면 염색 분체가 있는 애들이에요. DNA가 복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전부 다 짝수 혹은 0. 여기에 존재하는 유전자들도 짝수 혹은 0입니다. 알겠죠? 뭐 스몰 h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홀수로 유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일단 개체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표를 보고 어차피 이 세포에서 쭉 분열이 된 세포들이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유전자들은 이 개체가 일단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원기의 G1과 중기 1의 세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개체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다음에 홀수냐 짝수냐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0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반 거 녹화했으니까 이거 올릴 테니까 오늘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이거 꼭 다시 잘 보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그래서